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양로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자기 집을 떠올립니다. 시설이 더 안전해 보이고 의료 인력이 상주하며 관리가 체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끝까지 집을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익숙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 기억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집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록입니다. 집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본 자리, 가족이 함께 웃고 울던 식탁, 힘든 하루를 마치고 몸을 누이던 침대,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하던 의자까지 집은 곧 한 사람의 인생을 저장한 공간입니다. 양로병원은 기능적으로는 잘 갖춰진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개인의 역사와 무관합니다. 반면 집은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해 줍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 확인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2.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창문을 열지 닫을지와 같은 사소한 선택조차 인간에게는 중요한 존엄의 일부입니다. 양로병원에서는 일정표와 규칙이 우선됩니다. 식사 시간, 투약 시간, 취침 시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효율성과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반면 집에서는 자신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되고 말없이 하루를 보내도 됩니다. 이러한 작은 자유들이 모여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더 강하게 이 감각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3. 관계의 질이 다릅니다. 양로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력 교체가 잦고 환자와 보호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 관계는 돌봄 중심이며 인간 대 인간의 친밀함으로 발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관계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 오랜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역할이 아니라 역사 위에 쌓여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사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보다 이미 충분히 쌓아온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집은 이러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4.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환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부모였고 배우자였고 노동자였고 친구였던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양로병원에서는 환자 번호와 병실 중심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이고 가족의 일원이며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집은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5. 기억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장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기억을 불러옵니다. 오래된 사진, 다른 책, 손때 묻은 컵, 벽에 걸린 시계까지 모두가 과거의 시간을 조용히 불러냅니다. 양로병원에서는 이러한 기억의 고리가 대부분 끊깁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은 불안과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인지 저하나 기억력 감소는 낯선 공간에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집은 기억을 자극하며 삶을 정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되새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생 결산이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6.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양로병원은 구조적으로 치료와 연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종종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 집에서는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줄이고 편안함을 우선하는 선택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바람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고통 없이 조용히 자신다운 모습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집은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에 더 적합한 공간입니다. 7. 가족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은 남겨진 가족에게도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병원에서 급히 마주한 이별보다 일상 속에서 천천히 준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별은 슬픔의 결이 다릅니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와 용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8. 결국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흔히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돌아갈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 출발점이었고 성장의 공간이었으며 삶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그곳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맺은 말. 양로병원과 요양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께 실제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 전 생활의 공간으로 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은 안전함을 넘어 존엄, 정체성, 기억, 관계, 자유를 함께 지켜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온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